자, 176페이지. 자, 밑에 박스가 있어요. 워낙 복잡해, 책은, 등기법 자체가.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자, 176페이지 박스로 가니까 단독 신청.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일단 5번, 자, 거기 6번 체크하세요. 자,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예한 전세권, 저당권, 만소등기. 요 6번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결에서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 요거 출제나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 요 두 개 자주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아까 조심할 거 2번하고 3번을 체크해요.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인의 가등기민의 성락서 판결서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단독 신청이고 특히 3번을 조심하셔야 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한 가등기 요거 조심해야 나야 돼요. 요거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아까 3번에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 요게 나와 있고 근데 특히 유증이한 등기 그 다음에 상속인의한 등기 요 두 개 공동 신청이라는 거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상 공용 부분 오른쪽 가봐요. 그래서 특히 1번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요거는 직권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러면 주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얘네들 공동 얘네들이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판결의 한 등기 요거의 골칫덩어리예요. 판결의 한 등기 요거 별표 새겨놓고 매년 출제가 되고요. 25회 때는 독자적으로 출제가 됐고 올해 26회 때는 작년에 좀 쉬었고 올해 다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3번의 판결의 한 등기. 요게 왜 판결의 한 등기가 골칫덩어리냐 거기 옆에 자 4개를 쓸 거예요. 거기 옆에다 4개를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밑에 길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판결입니다. 판결의 한 등기. 자, 옆에다가 이렇게 4가지 가지를 4개를 펼쳐서 이렇게 논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판결은 누가 내려져요? 법원이 내려주죠. 법원이 내려주면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그러면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써놓고요. 등기 진정성 보장. 근데 얘는 등기 진정성이 보장된다고 무조건 판결로 단독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강제 집행력이 등기를 명하는 강제 집행력이 있어야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잡으니까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거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요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게 바로 이행 판결이야.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상 단독 신청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판결에 한 등기에서 단독 신청의 판결은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 이걸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누구한테 주느냐. 대표적으로 성소한자한테 줘요. 그러면 성소한 권리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딱 써놔요. 자, 원칙이 있는데 A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하나가 있어요. 패소한 자도 가능한 게. 이 패소한 자가 가능한 게 A적인 측면으로서 가능한 게 좀 이따 우리가 잡을 거고 요 옆에다가 하나 줄쳐놓고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써놔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좀 이따 다시 이해를 할 거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세 번째입니다. 확정 판결. 자, 확정 판결은 몇 종류냐? 바로 몇 종류가 돼요? 세 종류가 돼요. 자, 이행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종류를 쓰고. 자, 그러면 이행 판결은 요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자, 단독이 되고요. 자, 확인 판결은 요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요 형성 판결은 원칙이 공동이야. 근데 여기가 형성 판결 중 A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단독 신청이라고. 단독.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골칫덩어리야. 거진 공유물 분할 판결과 초점을 맞춰서 출제되고 있어요. 요게 요 측면에서.
그래서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요거는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요거 이 장면에 대해서는. 자, 좀 이따 이해를 다시 할 거고 하나 더 써놓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요거 하나 써놔요. 그래서 기판력이라는 걸 써놔요. 기판력. 기판력이라는 게 뭐냐? 자,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기판력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한 등기를 우리가 읽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걸 잡아놔야 그 복잡한 것을 해결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나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나머지는 좀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A, B가 있어요. 그러면 A, B는 뭐다? 지분이 얼마예요?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뭐예요? 요거는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근데 A가 갑자기 5분의 4라고 우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법원에 가서 한판 붙어요.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돼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분할 판결은 그러면 판결서에 누구 지분이 나와요? A 지분도 나오고 B 지분도 나와. 그래서 이 판결서 가지고 A적으로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성소하면 얼마예요? 성소하면 5분의 4죠. 패소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단독, 성소한 자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의 특징이야. 근데 이 측면에서 이해하면 요거는 금방이 나와요. 요걸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패소한 자가 가능한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A가 하나가 있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항상 판결에 한 등기가 나오면 요거부터 찾아요. 뭐부터 찾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부터 찾아서 들어가면 아주 명쾌하게 문제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특히 또 어디에서도 자주 나오네요. 민법에서 공동소유 행태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딱 정리해 두시고 나름대로 채취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 177페이지 거기 판가로 2번에 이행 판결을 행강편 딱잖아요. 자, 이행 판결은 등기법 23조 판결은 바로 뭐예요?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단순히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시험 범위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만 하나 시험 범위니까 사행위 취소 판결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단독으로 물건의 복귀를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판결에 의한 등기의 핵심 키워드라는 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77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들 요 이행 판결. 자, 그 밑에다 그러면 이행 판결이라고 하나 써놔요. 맨 밑에 박스 밑에 이행 판결을 하나 써놓고 확인 판결을 써놓고 얘네들은 참 대단한 애들이에요. 대단한 애들. 형성 판결 얘네들은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을 써놓고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자, 처녀 총각이니까 애인을 하나씩 거르고 다녀요.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 애인이야. 그래서 단독을 끌고 다녀요. 애인을. 나머지는 공동 신청이고. 자, 확인 판결은 어디가 또 애인이냐?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나 끌고 다녀요. 애인을.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나 끌고 다닙니다. 이게 애인이야. 형성 판결은 대표적으로 애인을 하나 끌고 다녀요. 이게 187조 판결이야. 그래서 187조 판결. 그럼 187조 판결은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 187조의 대표적인 판결은 형성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천역 총각들은 애인을 하나씩 끌고 다니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번 잡아요. 자, 판결은 단독이, 이행 판결은 원칙의 단독 신청이고, 확인 판결 공동. 형성 판결에 A 조건이 하나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하나 A고,
자, 그러면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원칙이 한 개인 판결이나 A적으로 얘네들을 또 걸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이행 판결은 그러면 186조, 요거 186조, 187조야. 그래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얘네들은 애인들을 하나씩 끌고 다니니까 요거 하나 딱 정리해 놓고 여기에다 제목 하나 붙여요. 자꾸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확정 판결의 종류라고 써놔요. 자,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의 종류는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이 있다라는 거. 근데 자꾸 판결의 종류 그러면 이행, 확정, 형성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이 된다?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번 달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급한 사람은 책 읽어봐도 되고 급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서서히 읽어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그 밑에 복잡한 것을 하나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역시 올해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놔야 돼.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로 가냐면 181페이지. 자, 비교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요거 181페이지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박스. 자, 박스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딱 보자고요. 자, 박스가 뭐가 나와 있는지 상속 등기와 유정 등기를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상속은 187조 줄 거놓고 단독 신청. 합병도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고요.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조심해야 돼. 포괄 유정은 187조고 특정 유정은 186조고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 요 181페이지 도표가 하나 딱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법무사에서 요 문제가 출제됐어요. 잘 봐봐요. 포괄 유정은 단독 신청이 하고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이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런 것들 상속, 그 다음에 포괄 유정, 특정 유정 비교해 두라고 했으니까 요 도표 한번 체크해서 꼭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안 봐도 좋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6번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 여기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저 밑에 팁을 한번 봐봐요. 팁. 나중에 하겠지만은 자, 사원총회에서 등기 의무자서 거기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바로 등기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요거 조심해야 돼. 등기 의무자일 때만 합니다. 무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작년에 요 등기 의무자를 등기 권리자로 혼자서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오타가 하나 나와서 하나 수정해 주는 거니까 등기 의자 이렇게 나왔는데 등기 의무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의무자 그거 하나 추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183페이지 3번 등기 신청건,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행위 요게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 아까 써놨던 거 다시 복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적어놨던 거 다시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제 요거는 완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요 사람이 매도인, 요 사람이 매수인이다. 요거는 궁극적으로 일반인이 되고요. 사인이 되고, 요 사람은 사인이 됩니다. 사인. 그럼 요 사람은 뭡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자, 요 사람은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죠. 아무 말이 없으면 의무자. 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요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제 시간에. 자, 사인이 이제 등기소로 왔어요.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까 했던 요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실체 관계입니다. 실체 관계. 자, 실체 관계가 되고, 여기 이제 뭐다? 실체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자, 그러면 여기에 사인과 등기선의 관계가 대표적인 요거는 절차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절차법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바로 요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복습했던 거 바로 사인이 자,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한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등기 청구권. 이거는 등기 신청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비교해두라는 의미에서 그 밑에 박스로 정리해놨어요.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서 183페이지 거기 민법상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 신청권 툭 쳐보자. 자, 사인 대 사인.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공권, 개인 대 국가. 자,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침해시 소송, 소송 동그라미. 자, 침해시 이의신청 동그라미. 그래서 판결, 이때 판결은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입니다. 자, 관할 지방법원 행령에 따른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더 써놔요. 자, 그러면 요 등기 청구는 이렇게 하나 써놔요. 공동신청에서만 인정됩니다. 공동신청만. 자, 등기 신청권은 공동신청에서도 인정되고 단독신청에서도 인정된다라는 거. 그걸 하나 딱 써놔서 추가를 딱 해놓으시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한번 또다시 들어봐요. 자, 그러면 아까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라고 우리가 배웠죠.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했을 때. 자,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이때는 등기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이제부터예요. 자, 당사자가 등기에서 올 수 있는 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등기 신청 행위입니다. 그래서 메뉴의 제목을 가봐요. 그래서 메뉴에 등기 신청 행위 줄쳐놓고 제목에다가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는 결론적으로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서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대표적인 공법상 행위다. 이거는 13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의 요건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딱 써놔요.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서 진짜 등기하는 진위가 있어야 돼. 진위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등기에 뭐다 얼정한 요건, 방식을 갖춰줘야 돼. 이 방식을 갖춰주는 게 바로 요식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의 요건은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신청.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이제 요걸 하나 줄쳐놔요. 요 등기 신청 능력을 이렇게 행강편으로 딱 꺼놔요.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 신청 능력을 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등기 신청 능력이야. 그러면 그 밑에 2번을 가봐요. 방가로 2번을. 자, 좀 큰 2번을 가봐요. 2번. 그 옆에다가 하나 딱 써놔요, 이제. 자, 그 옆에다가 어떻게 써놓냐면 2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2번 옆에다가 자,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2번 옆에다가 여기는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써놔요. 능력. 그럼 여기에서 뭘 우리가 따지려고 그러느냐? 자,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것과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같은지 다른지 그걸 확인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신청 적격 이걸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2번이죠. 2번. 그러면 요 옆에다가 이제 한번 요 밑에다 동그라미 천 데다 유아 2살짜리라고 써놔요. 자, 유아 2살짜리. 그러면 2살짜리는 자, 그러면 유아 2살짜리는 등기소에 갈 수 있느냐? 유아 2살짜리는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거야. 유아 앞으로 등기는 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이야.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부터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래서 제발 문제 풀 때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것과 등기 신청 적격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처럼.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이제 드디어 별표가 5개가 나왔네. 등기 신청 적격 별표 5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뭐냐?
등기 신청 적격은 바로 등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봐봐요. 자, 유아라는 것은 뭐냐? 두 자록은 세 자록은 지금 자연인이거든.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써놔요. 자연인. 그러면 요 밑에다 인하고 자연인하고 법인을 써놔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가 돼. 이 말은 등기 신청 적격은 최소한은 적어도 살아 있어야 돼. 적어도 무슨 능력은 갖춰야 돼요? 권리 능력은 갖추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뭐냐? 등기소에서 말할 능력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어사 능력은 갖춰줘야 돼. 어사 능력 정도는 갖춰줘야 돼. 어사 능력. 그래서 어사 능력.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탄생해요. 등기 신청 능력은 최소한 어사 능력은 갖춰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등기 신청 적격은 적어도 자 시체만 아니면 돼요. 시체 살아있으면 돼요. 적어도 권리 능력은 갖추면 적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간파를 해서 자 밑에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용어 정리 좀 하고 한번 더 갑시다.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거는 줄만 쳐놓으면 돼요.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 거기 밑에 옆에 줄 쳐놔요. 당사자 능력.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그러냐? 등기 신청 적격자다. 옆에 줄 쳐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현재 등기 명인이 되고, 얘는 장차 등기 명인이 돼.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러냐?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아마 당사자 적격.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됩니다.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이는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일반자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그러면 당사자가 뭐냐? 결론적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맨 밑에 이제 그래서 바른가로 1번에 자연인 줄잖아요. 자연인이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인. 자, 근데 그게 이제 행위 무능력자, 그걸 좀 수정을 좀 해줘요. 자, 행위 무능력자가 제한 능력자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써놓고, 자, 수정을 해야 돼. 맨 밑에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써놓고, 미성년자, 금치산자를 뭐로 본쳐요? 피성년 후견인으로 본쳐놓고 한정치산자를 한정 후견인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이고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을 바로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일부러 자 수정을 안 했으니까 한번 놔두세요. 그래서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는 누구나 다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고 그 명의로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명의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법인으로 갑니다. 법인은 줄 쳐놓으세요. 법인. 자, 그러면 3번에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3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 요거 줄 한번 쳐놓으세요.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요거는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3가지를 써놔요. 대표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일단은 가로 열고 비법인이라고 써놔요. 자, 비법인이라고 써놓고. 그런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거든. 그런데 비법인은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하나 써놔요. 자, 앞으로 3가지 예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박찬호 장학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구로동. 자, 구로동 조기 축구회. 자, 밀양 박씨입니다. 밀양 박씨. 자, 얘네들은 조심할 거는 항상 2개로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과 등기 명인, 그 다음에 등기 명인과 등기 신청인을 꼭 나눠봐야 됩니다.
자,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돼요. 그 자체가 되고. 그래서 그 자체라는 것은 박찬호 장학회 구로동 조기 축구의 밀양 박씨 자체가 등기 명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각각의 뭐예요? 대표자들, 그 다음에 회장은 뭐예요? 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회장들은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인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법인과 관련돼서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구로동 조기축구의 밀양 박씨는 비법인으로서 등기 명인과 등기 신청인을 꼭 나눠봐야 돼. 좋은 일이니까 활성화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을 약간씩 한번 붙여보자고. 요때 구로동입니다. 요때 구로동, 조기축구회 앞에 구로동이 붙었네. 얘때는 법정동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법정동리는 예조로 그래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동리는 안 돼요. 그래서 구로동 조기축구에서 구로동을 뭐냐? 법정동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동리는 예조로 등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참고 표시를 한다면 바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1동이라는 게 있어. 구로 1동. 요 구로 1동 자체는 등기가 안 돼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1동은. 요 구로 1동은 대표적으로 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행정동리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동리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구로동 조기축구는 법정동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비법인과 관련돼서 이 비법인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얘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요. 자, 상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써놨으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서 특히 동그라미 2번 이걸 조심하세요. 정중. 자, 문중 그 밖에 대표자인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는 사단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조심해야 돼요. 권리자 의무자는 그 자체가 되는 거. 요거 조심해 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부탁하고 또 4번으로 가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서 등기 신청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하고 그 대표자 관리인은 바로 신청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2번과 3번 요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니 해도 185페이지 가로 3번 요거 조심해놔야 돼요. 등기 신청 적격자, 부적격자, 부정되는 거. 자, 적격자보다는 부적격자들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전부 설명할 테니까 설명 듣고 밑줄 거고 설명 듣고 밑줄 그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태아라는 논점이 있어요. 자, 태아 한번 볼까요? 자, 태아에 대해서. 자, 태아는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요게 태아거든. 자, 태아의 문제점은 왜 발생하느냐?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거든.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하기 때문에 태아는 뭐다? 보호해주자. 많이 보호해주자, 적게 보호해주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야? 태아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요거는 민법에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태아를 일동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일동이. 그럼 여기에다 이제 썰이 우리가 탄생하게 돼.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 자, 이제 설명 듣고. 자, 정지 조건설이. 그러면 정지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부터 모르면 이걸 해결을 못 해 나가는데. 정지 조건이란 장차 발생이야.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길동아, 네 앞으로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 정지 조건서는 아직 살아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길동이로 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 해제 조건서는 뭐냐? 길동아, 네 앞으로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해 놨으니까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만약에 사산되면 소멸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 잘 봐봐요. 자, 이거는 그러면
실무는 번거로운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요건 정지 조건은 판례가 제외. 그래서 요거는 학설이 제외합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판례가 정지 조건인지 학설이 정지 조건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작성해놔요. 눈으로 히읗과 히읗을 같이 맞물려 놓으라고. 해제 조건서는 학설을 제함으로써 인정된다.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정지 조건서를 줄쳐놔요. 자, 정지 조건서는 세 번째 줄, 거기에다 줄쳐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자, 생존하여 태어나는 경우에만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럼 태명 자체로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네. 가로 안에 판례에 줄쳐놓고요. 자, 해제 조건서는 거기 1번에 해제 조건은 태아에 있는 동안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다만 사산되는 경우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경우이며 따라서 태아의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지 조건설이 판례가 취하고 있고 학설은 해제 조건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또 하나는 거기 이번에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자, 농협협동조합.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죠. 법인이죠.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뭡니까? 이거는 법인이 아니야.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자, 법인이 아니니까 요거는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가 돼요. 그런데 이때는 자, 총류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요 합자를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합의로 등기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 자체는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안 되고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될 뿐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 자,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특수법인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4번은 줄잖아요.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예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4번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팁에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3번은 학교로 갑니다. 자, 학교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바로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영저물이라고 써놔요. 학교명 자체는 영저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저물.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영저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학교명 자체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명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영저물에 불과하므로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 그래서 학교는 사립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 그 다음에 국립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학교명 자체로 안 되니까 이거는 재단명으로 등기가 돼요. 재단명으로. 자, 공립학교는 바로 지자체명으로 돼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요 서울시립대학교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립으로서 지자체명으로 서울특별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명. 자, 서울대학교. 오늘 서울대학교 졸업했죠. 국립대학교로서 서울대학교 자체로는 등기가 안 돼요. 그거는 국가명으로 등기가 돼 있다라는 거. 아, 그래서 학교명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학교명은 영저물에 불과함으로써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 사립학교는 재단명, 공립학교는 지자체명,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고요. 자, 4번이 있어요. 반가로 4번. 자, 반가로 4번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놔봐요. 자, 읍면이 있네요. 읍면 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옆에다가 읍면 이동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다 예를 써놔요. 자, 경상남도. 자, 경상남도. 자, 함양군 마천면이라고 써놔요. 마천면. 자, 그러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이네요. 자, 읍면은 100% 한대요. 100% 등기가 안 됩니다. 100%. 자, 근데 이제 읍면 리동에서, 리동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쓰자고, 여기에서. 바로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자, 구로구, 구로일동. 요때 구로일동은 등기가 안 돼요. 요때 구로일동은 행정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 구로동 조기 축구회. 그래서 구로동 조기 축구회 이때는 등기가 됩니다. 이때 구로동은 뭐냐? 바로 법정 동리가 돼. 그래서 우리 행정 동리는 등기가 안 돼요. 자자제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동리는 A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 우선 저는 법정 동리. 그래서 이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게 두 번째 다만 동그라미 있잖아요. 맨 밑에서 다만 A적으로. 자, 자연불확인 동리 줄잖아요. 그 주민을 구성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이 마을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주고 독자적인 구로 활동을 사회조직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비법인 줄전하세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동리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해야 돼. 민법에도 자주 출제되고 이때 동리는 행정동리가 아니라 법정동리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했던 구로동 조기 축구회 요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은 조심해놔서 다뤄놔야 되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기타 나와 있는데 뭐 저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박스로 또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X 한번 봅시다. X만 이제 줄 한번 마무리잖아요. 자 태아 정지조건설 민법상조합 학교명 자 읍면 자연불확인 동리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보다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기타 대한민국 제한경우의 지부 서울특별시 사국대책본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 이런 것들은 판례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한꺼번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칠판 지고 있을게요. 자, 정답은 5번이 되죠. 왜? 동명의로 범인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동그라미 5번이 바로 대표적으로 뭐냐? 구로동 조기 축구회가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이거는 우리 판례가 등기 신청 적격자로 인정해줬고요. 이번에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좋아요. 거기까지는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후자가 틀렸네. 재단명으로 등기가 되죠. 3번의 특별법에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요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죠. 조합은 합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4번에 자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엄면 나왔네. 엄면은 100%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요 정도는 풀어내야 돼.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적격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가봐요. 아까 했던 등기신청행위라는 게 있어요. 등기신청행위. 자, 등기신청행위란, 그래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밑에다가. 세 번째 줄 쳐놔요. 위에서 세 번째. 공법상 행위. 자, 비송행위, 요식행위에 해당된다. 자, 등기신청이 요건으로서 1. 등기신청 능력. 그래서 자, 등기신청 능력 줄 쳐놓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진위 줄 쳐놓고 진위.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등기신청의 요식성이라고 줄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밑에 등기신청행위에서 공법상행위, 비송행위, 요식행위가 있네. 자, 등기신청 의사가 결렬됐다. 그러면 29조 4호로 각하합니다. 당사자가 똑바로 출석해야 되는데 똑바로 출석하지 않은 게 바로 4호예요. 자, 등기신청 결로로서 법 29조 4호 의안가가 특히 요 1, 2번을 조심해야 돼. 1, 2번. 자, 1, 2번. 등기무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기 권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공통점은 의사능력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그러면 요 2번이 왜 조심해야 되느냐. 자, 그럼 잘 봐봐요. 자, 아까 요거는 좀 불에 젖어서 꼭 우리 기억해둬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봐봐요. 등기의무자는 끝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입니다. 자, 불이익을 받으니까 뭐예요? 권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갖춰야 되고, 행위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권리자는 뭐다? 이익을 받죠. 이익을 받기 때문에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만 있으면 좋게.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갖춰야 돼? 의사 능력은 갖춰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지문이 이제 탄생하게 돼요. 자, 그 옆에다 이런 예를 하나 써놔요. 자, 이 지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OX. X. 그렇죠. 자, X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그러면 미성년자는 권리자도 있고 의무자도 있거든. 권리자도 의무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미성년자가 권리자라면 의사 능력만 갖추면 되거든. 근데 미성년자가 의무자라면 행위 능력까지 갖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 는자를 이렇게 본지면 또 맞는 지문이 돼요. 미성년자도 도라면 또 예외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라도, 그러면 미성년자가 등기 권리자면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는자와 도자가 나올 때 완전히 지문이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 박스에서 뭔가 의미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우리 오늘 X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러면 X가 돼. 는자가 나오면. 만약에 이렇게만 하면 이걸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단서가 이렇게 붙으면 좋겠죠. 미성년자가 등기 권리자라면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겠죠.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행위 능력까지 갖출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 한번 또 예를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그럼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가 이제 그동안 배운 걸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써먹지를 못하면 틀린 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X다, O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X인지 O인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왜 X고 O인지를 따져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부터 간파해야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예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잖아. 가구를 개설하는 것은 미성년자한테 아무런 해악이 가지 않는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보전 등기는 단지 등기부를 개설을 불가하는 범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이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그래서 등기법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지. 다른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세 개가 짬뽕이 된 거야. 사실 이거는 수학 공식에 보면 세 개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신청은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거고, 그러면 요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가 되거든. 제한 능력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전 등기가 뭔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함으로써 제한 능력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거든. 단지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신청 능력은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이 문제 자체로서. 그러니까 그걸 파트를 공부하면서 그걸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25일 때 2.5점짜리입니다. 다음 중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자, 그러면 이 의미에서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되고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권리능력, 의사능력만 갖추면 된다.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최소한은 무슨 능력은 갖춰야 돼? 등기소에 가서 말할 능력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3번을 가죠. 법정에 서면 이거는 자 29조 5를 절잖아요. 5는 뭐냐?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게 돼요. 188페이지 거기 박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1, 2, 3 요 세 개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이 나와요. 4번에. 자, 등기 신청 방법은 세팅하세요. 그 옆에다가 등기 신청 방법. 자,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일단 방문 신청이라고 하나 써놔요. 직접 방문한다, 방문 신청. 자, 집에서 신청한다, 전자 신청이 돼요.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함정에 당하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이 이원화됨으로써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이원하라고 써놔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등기 신청 방법은 원칙이 방문이고 A가 전자 신청이다. 이러면 X가 돼요. 그 다음에 전자 신청은 새롭게 도입됐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새롭게 도입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전자신청은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됐다. 개정에 새롭게 도입됐다가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특례 규정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나란히 병렬화시켰다라는 거. 그러면 요 전자신청이 올해마다 출제될 가능성이 이렇게. 그래서 전자신청이 별표 5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자, 등기신청 방법. 자, 첫 번째 이제 자, 1번에 방문 신청이 나와요. 방문 신청. 그래서 이제 방문 신청이 나오고 자, 이제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우리 방문 신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간신히 여기 왔어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요 사람이 이제 등기소에 당사자들이 온 거예요. 직접 방문한 겁니다. 방문 신청이에요. 등기소에 가면 이제 신청서를 구비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신청서를 구비해서 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누구한테 가느냐? 등기관한테 접수하러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등기소에 물이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서류를 구비해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디에서 놀았냐면 조금 전에 여기까지밖에 못 놀았다는 거예요. 여기 AB에서 지금 놀았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 요 사람이 등기 신청 영역이 있느냐, 등기 신청 적격이냐, 여기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간신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혼자 가면 공동신청, 아니, 둘이 가면 공동신청이요. 혼자 가면 단독신청이요. 직접 방문하면 방문신청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신청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기서까지 이제 간신히 여기 왔어요. 그래서 등기소로 뭐 하러 왔어요? 등기를 신청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는 끝났어요. 복잡한 거는. 근데 서류와 몇 개 관련돼서 그거는 기본 원리만 알아두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방문 서류와 관련돼서 몇 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또 점검 한번 해봅시다.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